예, 한참 재밌게 이야기하는데 어, 그 유튜브가 끊기는 바람에 다시 이어서 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푸닥거리라는 것은 무당이 하는 것을 우리가 푸닥거리라 하는데, 이 푸닥거리는 바로 우리말이고요. 우리말을 산스크리트로 한번 그 분석해 보면, 푸라는 것은 산스크리트로 푸라는 것은 푸짐하게 대접한다는 말, 우리말 푸짐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푸라는 것은 푸짐하게 음식을 차려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당이 하늘의 신을 부르기 위해서 신을 부르기 위해서 푸짐하게 음식을 마련해서 어, 그 푸짐하게 음식을 마련한 다음에, 그때는 옛날에는 이 구슬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어,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10일 동안 했다고 하니까 엄청난 어, 큰 잔치에 속한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우리가 굿도 보고 뭐냐면은 그 음식도 먹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떡도 먹고 굿도 보고 떡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돼지를 많이 잡으면 잡을수록 좋았던 것이고요. 또 더 큰 문제면은 구실 때는 소도 잡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어, 이 돼지를 많이 잡고 소를 잡는 것은 바로 하늘의 신을 부르기 위해서 무당이 크게 푸짐하게 뭐냐면은 융성하게 대접한다는 말이 깔려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융성하게 대접한 다음에 이제 신을 불려들어서 무당이 어, 닭은 뭐냐면 우리가 닥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말 닥쳐, 다고치다. 예, 할 때 쓰는 말인데요. 우리가 닥쳐 다고치는 때 바로 무당이 하늘에 있는 조상신이든 아니면 장군신이든 아니면 어떤 신이든 그 불려들여서 무당이 무섭게 다구치고 닥쳐, 아가리 닥쳐 이런 거 다구쳐서 끓이라는 것은 여기서 여기로 옮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거리. 그래서 일거리라는 것은 여기서 저기로 옮긴다는 것이죠. 여기서 저기로 옮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푸닥거리라는 것은 융성하게 대접해서 푸짐하게 대접해서 무섭게 다구쳐서 여기서 저기를 좀 옮기는 일이라는 것이죠. 푸닥거리라는 것은 바로 일반 백성들이 아니면 일반 어떤 귀족이든 어떤 그 부탁을 받고 어, 그, 어, 그 부탁을 받고 이 무당이 하늘의 신을 청해서 청을 받아서 본인이 하기 위해서는 푸짐하게 융성하게 뭐냐면은 음식을 대접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부탁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이게 푸닥거리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그 국거리라는 거는 우리가 굿을 하게 되는데, 굿은 바로 뭐냐면은 이것을 푸닥거리를 하기 위해서 흥을 북돋우고 이것을 뭐냐면은 분위기를 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굿 좋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굿의 핵심적인 사상과 정신은 바로 어, 포용과 조화와 신명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굿을 하고 푸닥거리를 하는 것은 포용과 조화가 신명이기 때문에 상대편을 인정하고 상대편을 감싸고 또 무성과 무속, 저 하늘과 그 부탁을 하는 그 일반 백성과 또 하늘과 그 귀족과를 조화롭게 우리가 뭐냐면은 맞이해서
우리가 이것을 신명나는 천지신명에 신명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대동사회를 만들어가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구서의 기본적인 정수고 뿌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정통 사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포용과 조화와 신명이 바로 우리의 무고, 이 무가 우리 한국을 견인하는 민주주의와 민주화와 관계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설명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직접적인 영적 체험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고 직접 신을 불려오고 인간과 신의 매개자로 무당이 있다는 것이죠. 예, 이건 제가 적은 글입니다. 이해의 과정이 단순하다는 것도 우리가 매력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무에는 다른 종교처럼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고 무에도 또 사제인 무당이 있고 또 신도가 있고 신도인 단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경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당이 있어야 되죠. 교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런 면에서 무도 뭐냐면은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제인 무당이 있고 또 신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에 관련되어 있는 또 그 공수가 있고요. 또 경전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도 무교라고 이야기해도 하등의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그러나 이 무는 종교라기 앞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체계다. 우리의 정통 신앙체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고요. 저는 차옥 박사님께서 무를 무교로 이렇게 등록하고 이거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데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21세기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무를 종교로서 이해하기를 꺼려한다는 것이죠. 예. 그 이유는 민속 신앙이 종교가 되면 그 범위가 국한된다는 한계에 부딪힌다.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옥덕 박사님, 예, 차옥덕 박사님이 무교로 종교화하고자 노력하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무를 부정적인 미신으로 몰아 탄압을 가한 것도 있겠으나 다른 종교들처럼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하지 않고 현대사회에 걸맞는 종교인의 상을 정립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예, 여기에서 이 비판을 해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무는 바로 무성과 무속으로 이루어져 있고 무속과 무당만을 이야기하고 여기에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좋은 무의 근원적인 사상인 포용과 조화와 신명의 사상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서로 돈과 이익과 그 다음에 구설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이해관계만 따지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 무속과 무당이 천대시 받고 있는 원인이기도 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이 미신은 미신은 일본 메이지 유신의 정화 작업으로 일환으로 일제의 문부성과 우리 박정희 군사정부의 탄압이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고 그 이전 이를 미신으로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이를 정통으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러한 문제들을 딛고 한국 무가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통해 종교로서 제대로 알려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종교이자 이게 정통적인 종교이자 문화체계로서 이 샤머니즘이 올바로 알려져야 한다. 예, 정통과 전통은 다른 것입니다. 정통과 전통은 다른 것입니다. 정통이 바로 뭐냐면은 무사상이고요. 전통이 바로 도교, 불교, 유교, 기독교 이런 게 전통인 것입니다. 예, 가톨릭 같은 거 이런 것이. 예, 지금은 그래서 정통적인 우리의 사상과 종교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전통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자, 전자는 정령신앙 중심이나 샤먼은 천신사성로 천축구 북방문화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북방문화 중에서 몽골 무속을 보면
바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흑무당과 황무당이 있습니다. 흑무당이 원래 전통적인 무교 사상이고요. 황무당은 정통 사상에 불교의 사상이 가미된 것을 우리가 황무당이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몽골 무당에서는 흑무당이 오리지널이고 황무당은 변색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리고 뭐냐면은 과거에 이 흉노라든지 그 다음에 몽골이라든지 그 다음에 터키 같은 이런 사람들이 북쪽을 우리가 그 검은 깃발 를 소중히 여기고 남쪽은 빨간 이렇게 우리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무속에서는 또 백무당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백무당은 우리 전통 그 뿌리와 밀접한 연관성이 좀 깊은데요. 우리 조상과 또 더 깊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무속 집에 그 대나무에 꽂혀 있는 걸 보면 위에는 그 흰색, 밑에는 빨간색인데 위에 있는 그 흰색은 뭐냐면 제사장 계급을 말하는 것이고요. 밑에 빨간색은 군사 계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일본에 지나가서 올라가서 일본에서는 일본 무속의 복장이 위에는 하얀 색깔이고 밑에는 치마가 빨간 색깔인 것입니다. 이런 것도 참조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더 깊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는 이제 샤먼과는 조금 다른데 이 다른 점은 이 무는 바로 남방에 있어서 정령신앙이라든지 토템 사상과 관계가 되어 있고요. 또 이 사면 사상은 북쪽에 올라가서 천송강림과 같이 뭐냐면은 천명사상과 밀접한 관계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면은 무가 북쪽에 올라가서 우리가 강신무라는 것이 바로 이 천명사상과 관계되어 있어서 옛날에 왕과 귀족이라는 것은 바로 하늘에서 점시해주고 하늘에서 뭐냐면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면사선은 북쪽에 올라간 이제 무당도 바로 강신무라 해가지고 하늘에게 뭐냐면 신을 점지받는 형태로 이제 발전해 갔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 한국에는 남쪽에는 한강 이남에는 세습무가 강하고 한강 이북에는 강신무가 강한데 이게 이제 계속 이 공부를 하지 않고 단절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모두 다 뭐냐면은 하늘에서 뭐냐면은 내리꽂는 강신무만 지금 이제 덕실덕실하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세습무가 강신무보다도 부족하지가 않고요. 이 세습무가 더 뭐냐면 오랜 뿌리와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강신무가 북의 사이에 계급적인 측면을 담고 있다면 세습무는 뭐냐면은 남방 문화를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방 문화는 농경과 관계되어 있고요, 북방 문화는 유목과도 관계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두루두루 폭넓게 이해함으로써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태고사의 새발견의 남방문화권인 세습무와 북방문화권인 강신무를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이 남방에는 정령신앙과 관계되고 토템사상과 관계되고 북방문화권은 천명사상과 관계되고 이 또 유목과 관계된다.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서 여기에는 이제 태교무가 있고 강신무가 있고 단골무가 있는데요. 태교무는 어머니의 모체내인 태궁에서부터 무당으로 점지된 사람들 어린 나이에 신이 되는 무당이 되는 것을 태교무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독교에서도 쓰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모태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태신앙.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강신무라는 것은 무병을 앓고 신이 몸에 강림하여 내린 곳을 한 무당인데 현재 전국적으로 강신무가 제일 많다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강신무는 하늘이 점지해주고 하늘이 내리꽂는 이제
무당을 말하는데, 아까 무성에 있어서 왕과 귀족이 뭐냐면 하늘이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무당도 하늘이 내린다는 그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북방 삼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단골무, 무당, 세습무당을 말하는데, 호남 지역의 단골무와 영남 지역의 무당류가 여기에 속하는데 신을 받지 못하였으나 혈통에 의하여 세습주로 이어온 무당을 말한다. 예, 이것이 뭐냐면은 전문 우리가 무당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각종 굿이나 제의식을 배워서 하는 무당들이 대 일정한 지역 단골판을 관할 개성하여 왔으나 지금은 점점 그 형태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뭐가? 세습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습무의 전통은 농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강신무는 윤목과 수렵과 관련성이 깊다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 역사는 오래되었기 때문에 서로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는데, 신방무는 제주도에 분포되어 있는 무당들의 이름인데 이들도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그 하나는 정통 세습무당이며 또 하나는 신굿을 하여 신으로 모신 강신무가 있다. 세습무당들은 제사장 권한이 세습화된 제도를 가지고 있고, 일단 신을 받아 내린굿한 무당은 굿이나 기타 치성 등의 의식을 배워야 한다. 예, 제가 여기서 설명이 이제 되리라 보고요. 명두형이 또 있는데 이걸 태주무라고 하는데, 어린 아이가 죽은 늦이 접신이 되어 무당이 된 행인데 태주무당이라고 또 한다. 태교무당, 강신무당, 태주무당, 이걸 명두무라고 하는데 신병을 앓고 내린굿을 하여 무당이 된 사람들이다. 영통력, 신통력 등이 있어서 전통적인 무라고 할 수가 있고 현재 제일 맞는 무당들이다. 이게 정통적인 무라는 건 아니고요. 이건 이제 모르고 이제 적었던 글이라서 이렇게 이제 적어놨는데, 강신무가 정통적인 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습무가 오래된 무습의 일환이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단골무와 신방무는 양자와 세습화되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굿을 가르쳐 주어 제도적으로 내려오는 무당들이다. 한강 이북 지방에서는 강신무당이 많고, 한강 이남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지방에서는 세습무들이 많으나 지금은 전국적으로 거의 강신무들을 주르고 이루고 있다. 예, 이거는 바로 무의 왜곡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강신무가 많은 것은 바로 농경국가를 벗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농경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정착해서 오랜 시간 동안에 농사일을 많이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고 관을 할 수 있는 세습무가 전통적으로 이걸 담당해 왔다는 것이죠. 예, 이 점을 우리가 명심해서 우리가 세습무와 전통무의 서로의 장단점을 서로 같이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같이 이해해야 한다. 예. 예,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